카레에 들어가고 짜장면에 들어가고 김치찌개에도 슬쩍 들어가는 채소. 너무 흔해서 원래 우리 밥상에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 같은 채소. 그런데 양파는 생각보다 늦게 한반도에 온 손님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양파가 세계를 돌아다닌 이유는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맵고 달고 향이 강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양파는 오래 버텼고 멀리 갈 수 있었고 팔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엌 한쪽에 굴러다니는 양파 하나를 들고 서아시아의 건조한 땅에서 고대 이집트와 로마, 유럽의 항구, 그리고 창녕의 들판까지 이어지는 이동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원산지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양파의 고향을 한 도시나 한 나라로 딱 짓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자료는 서아시아, 어떤 자료는 남서아시아, 또 어떤 자료는 근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동은 대체로 지중해, 동쪽과 서아시아 일대를 가리키는 오래된 지역명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말하면 양파는 서아시아권에서 기원한 작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확히 어디냐보다 어떤 환경이었느냐입니다. 건조한 기후, 계절이 뚜렷한 지역, 그리고 땅 속에 영양분을 저장하는 굵은 식물의 생존 전략. 양파는 처음부터 이동하기 좋은 몸을 가진 채소였습니다. 양파는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재배한 식물 가운데 하나로 소개됩니다. 고대에는 이미 중동과 인도, 중국 쪽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설명됩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 이야기는 자주 등장합니다. 둥근 양파의 겹겹이 쌓인 모양이 우주나 영원성을 떠올리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거창한 종교사로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다음 문장입니다. 양파가 단순한 반찬거리 이상으로 오래전 사람들의 생활과 상징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둥글고 단단하고 껍질을 벗기면 또 다른 층이 나오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물. 고대인에게 양파는 먹는 물건이면서 동시에 생명력의 이미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양파는 왜 이렇게 멀리 퍼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맛보다 경제를 봐야 합니다. 양파는 수확한 뒤 잘 말리면 비교적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껍질이 보호막 역할을 하고 통풍이 되는 곳에 두면 계절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또 무르기 쉬운 잎채소보다 장거리 운송에 유리합니다. 배나 수레에 실어도 어느 정도 버팁니다. 이것은 고대와 중세의 교역 세계에서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상하는 시대에 오래가는 식재료는 곧 돈이었습니다. 군대도 도시도 항구도 이런 채소를 필요로 했습니다. 양파의 매운 향은 입맛을 살렸고 저장성은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양파의 이동 경로는 제국과 교역의 길을 따라갑니다. 로마인들이 양파를 브리튼에 전했다는 설명이 전해집니다. 로마는 길을 만들고 군대를 움직이고 식재료를 표준화한 제국이었습니다. 양파처럼 저장하기 좋고 재배가 비교적 넓은 환경에 맞는 작물은 그런 제국의 식탁에 잘 맞았습니다. 이후 유럽 곳곳에서 양파는 평범하지만 강력한 식재료가 됩니다. 고기 냄새를 잡고 수프의 바탕을 만들고 소박한 식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채소였죠. 그리고 근세 이후 유럽인이 대서양을 건너면서 양파도 신대륙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북아메리카에도 토착의 야생 양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양파가 처음으로 아메리카에 간 순간 같은 단순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유럽식 재배 양파와 현지의 야생 양파 문화가 만난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로 와보겠습니다. 여기서 의외성이 생깁니다. 우리는 양파를 너무 한국적인 재료처럼 씁니다.
불고기 양념에 넣고 제육볶음에 넣고 장아찌로도 먹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오래된 전통 채소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양파가 조선 마렵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합니다. 창녕군의 공식 자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역사를 제시합니다. 1900년대 초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고 1998년 서울 뚝섬의 원예모범장에서 시험 재배가 있었으며 1909년 경남 창녕 내지면 성리에서 재배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원예모범장은 근대식 농업기술과 새 작물을 시험하던 공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창녕이 흥미로운 이유는 한국 양파사에서 처음 심은 곳이라는 지역 서사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창녕군 공식 자료에 따르면 1909년 되지면 성리의 재배가 시베지로 전해지고 1946년에는 최종, 그러니까 씨앗을 받아 다음 재배로 이어가는데 성공하면서 확대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씨앗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농가가 계속 심을 수 있고 지역이 작물에 익숙해지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방 이후와 전후 복구 시기 양파는 황금 작물로 주목받습니다. 황금 작물은 집에서 먹기 위해서만 심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심는 작물입니다. 저장이 되고 시장으로 보낼 수 있고 수요가 늘어나는 작물. 양파는 그 조건에 잘 맞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으로 가면 창녕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서 본격화됩니다. 따뜻한 기후, 비교적 이른 출하, 지역 농가의 경험이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양파의 경제성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국에서 양파는 단순한 부재료가 아니라 수급과 물가에 영향을 주는 저장형 채소입니다. 2024년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한국의 양파 생산량은 117만 5,276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조생종, 즉 일찍 나오는 양파는 저장성이 낮아 바로 소비되는 비중이 크고 중만생종은 저장성이 좋아 여러 달 동안 시장에 공급됩니다. 한 해 농사가 다음 해에 식탁 가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파 가격 뉴스가 나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양파는 밭에서 끝나는 채소가 아니라 저장고와 도매시장과 가계부까지 이어지는 채소입니다. 이렇게 보면 양파의 역사는 꽤 독특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영원성을 떠올리게 하는 둥근 구근이었고 로마와 유럽에서는 제국과 교역의 식재료였고 한반도에서는 근대 농업과 시장 경제 속에서 자리 잡은 작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화학물질 때문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양파가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잘 마르고 잘 버티고 멀리 가고 팔렸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세계화는 언제나 화려한 향신료나 귀한 재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채소가 가장 강한 이동력을 가집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 한 문장입니다. 양파는 맛으로 사랑받았지만 세계를 건넌 힘은 저장성과 경제성이었다.